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다이앤 테브너의 최고의 교실입니다. 부모이자 교육자인 저자는 모든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밋 스쿨을 저자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서밋 퍼블릭 스쿨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15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자율형 고등학교라고 하며 2003년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라는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멘토 선생님이 매년 같은 그룹에 15명에서 20명의 학생만 맡으며 매주 1대1로 만나며 학생들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라고 합니다. 영어 원제인 prepared처럼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 4가지, 미래에 필요한 요소 4가지를 이 책에서 3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산업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로 변화하고 세상의 급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세대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세대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자체도 잘 알다시피 달라졌으며 190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고용주들은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일하는 능력, 세부 사항과 방향을 기억하는 능력, 산술 계산 능력 등을 요했지만 2020년 포브스 기사에 나온 것처럼 21세기에 인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간관계 능력, 타인과의 조정 능력, 감성지능 등이 고용주들이 원하는 자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달라지는 지금, 저자는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 사회에서 아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안정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준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돕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목적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밋 스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처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생각한 것과 달라서 힘들었고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힘을 냈다고 합니다. 서밋스쿨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춘 교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고 동기부여와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일했으며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상적인 습관을 개발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서밋스쿨의 성공 비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인적이고 건강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 총체적으로 아는 지식을 모아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종합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어른들이 이미 아이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교육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서밋스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법을 교육에 잘 활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자는 끊임없이 했으며 학교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학교를 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웠으며 멘토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자신의 배움을 즐기고 세상에 나갔을 때 진짜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밋스쿨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 PBL, 자기주도 학습, 깊은 사고하기, 협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요소 모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밋스쿨은 이 네 가지를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고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책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습을 즐기고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우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PBL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많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주지만 학교에서 진행할 때는 깊이가 없거나 자주 진행하지 못합니다. 책에서는 학교를 다녔던 부모들, 교육계 관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굳이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즐겁고 호기심 가득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접 찾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PBL과 연구들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것들을 도입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에서 숙련과 자율성,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밋스쿨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학습의 리더가 되어 계획적인 훈련과 멘토의 피드백을 통해 숙련이 되고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공부를 하며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갖는 교사 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아이들이 자신이 직접 세운 목표를 따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든 달성하지 않았든 함께 공유하고 책에 나온 자기주도 학습 5가지 행동인 전략 변경하기, 도전 추구하기, 인내하기, 문제에 대응하기, 적절한 도움 구하기 등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공부에 적용하며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한 아이에게는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고 실패를 한 아이에게도 자기가 어떤 것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기 인식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것 역시 이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깊은 사고를 위해서는 멘토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요. 멘토의 질문과 경청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깊은 사고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목표 설정 시에도 이 역량은 중요하며 생각을 통해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계획도 충분히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이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밋스쿨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깊은 사고를 더욱 북돋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꼭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싫어하는 많은 아이들이 하는 불평인 혼자서 도맡아 하거나 다른 친구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성적을 받았다는 것, 단지 노동으로 느껴지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 불만들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나오듯 다양한 인종이 모이거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서 일을 하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보다 훨씬 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이 협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공 습관, 호기심 중심의 지식, 보편적인 역량,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블록 쌓기인 학습을 구성하는 16가지의 프레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서밋스쿨은 학생들에게 성공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성공 습관을 형성하면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서밋스쿨은 습관 개발과 과목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는 이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습관을 만들어갈 때는 스스로가 원하는 공부를 할 때 존중감을 느끼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지식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음악에 관한 국어 지문을 읽을 때 힘든 것처럼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지식을 다루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배우는 방법을 교사도 학생도 배워야 합니다.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확장된 호기심을 갖게 되어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99% 이상의 학생들을 대학 입학시키는 조건은 만들었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자는 심각하게 고민했으며 졸업생들이 서밋스쿨을 떠난 후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보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텍스트 분석하기, 결과물 만들기, 발표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통합하기, 말하기, 듣기, 구성하기, 작성하기, 자료 이용하기로 구성된 보편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갈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머 멜트라는 여름이면 사라지는 학생들을 뜻하는 용어처럼 고등학교 졸업생 중 40% 학생이 진학을 포기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과 연결된 잠재적 삶의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밋스쿨에서는 직업 체험을 해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도 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관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한 번 더 행동을 하게 하는 용기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을 배우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협업하고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교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밋스쿨처럼 처음에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허황된 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입학하기를 원하고 유명 인사들이 추천하는 것처럼 충분히 서밋스쿨과 같은 학교를 우리나라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다이앤 테브너의 최고의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